플로리다주 아파트 붕괴 참사 5차인 오늘도 수색과 구조 작업이 계속되는 가운데 사망자가 1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붕괴 참사가 벌어진 아파트는 3년 전 심각한 손상을 받았지만은 당시 주민들은 양호하다는 통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 델타 플러스 변이가 세계 각국으로 무섭게 번지면서 그 전염력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파이저와 모더나 백신의 면역 반응이 수년간 계속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뉴욕 일원의 체감 온도가 화씨 100도 이상 오르는 살인적인 더위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갑작스레 제가 나와서 놀라셨겠습니다. 서경희 아나운서가 휴가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주일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됐습니다. 서경희 아나운서가 보고 싶으셔도 좀 참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플로리다 아파트 붕괴 사건이 미국에서 발생하면서 전 국민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가족들의 희생을 지켜보면서 참담한 가운데 구조 작업이 계속되면서 사망자가 1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다니엘라 카바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티장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에서 붕괴한 건물 잔해에서 시신 한 구가 추가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카바 카운티장은 그러나 151명이 여전히 실종 상태이며 소재가 확인된 거주민은 13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우리는 여전히 거주자,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많은 전화를 받고 있으며 관련 정보는 다양한 소스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다.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수색과 구조를 통해서 사람들을 찾는 것이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계속해 수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론 드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사고 현장을 찾아 구조대가 100시간 이상 연속으로 현장을 수색하고 있다면서 이들을 격려했습니다. 드센티스 주지사는 연방재난관리청과 함께 가족들의 거주와 정신건강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이들이 다시 일어서고 트라우마에 대처하도록 돕는 노력이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붕괴 참사가 벌어진 플로리다 아파트가 3년 전에 심각하게 손상됐다는 진단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진단을 받고도 주민들에게는 양호하다는 통지를 전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NPR 등은 오늘 사고 아파트 주민의원회의 2018년 회의 기록을 인용해서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회의록에는 당시 참석한 서포사이드 마을 감독관 로스 프리토가 건축기사 보고서를 검토했으며 주민들에게 건물 상태가 매우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회의 약 한 달 전에 이뤄진 안전점검 결과에 전면으로 배치된다고 NPR은 추적했습니다. 당시 이 건물을 점검한 업체 모라비트 컨설턴츠는 아파트에 심각한 구조적 손상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NPR은 프리토 감독관이 검토했다는 보고서와 이와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야외 수영장을 둘러싼 상판 아래 방수제 하자가 있어서 그 밑 콘크리트 슬래브가 손상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방수회를 조만간 교체하지 않으면 콘크리트 부식이 상당히 진행될 것이라고 진단했고 지하 주차장의 콘크리트 기둥과 벽에도 균열이 가고 바스러진 부위가 많이 노출됐다고 진단했습니다. 업체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서포사이드 당국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의록 내용이 사실이라면 당국이 보고서를 입수했음에도 주민들에게 이와 반대되는 내용을 알렸다는 뜻입니다. 현재 해당 감독관은 서포사이드에 근무하지 않으며 당시 보고서를 받은 기억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 델타 변이가 무서운 돌풍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세계는 지금 또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보건정책 전문가인 브루스리 뉴욕시립대 교수는 어제 경제전문지 버브스에 기고한 글에서 델타 플러스 변이가 계속 퍼질 것이라고 심각성을 경고했습니다. 알파 변이보다 전염력이 40%에서 60% 높은 델타 변이가 급속 확산 중인데 이보다도 전염력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는 델타 플러스까지 합치면 상황이 한층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리 교수는 바이러스가 여러 변이를 일으켜 일부는 원조보다 약해지고 일부는 강해지는데 델타 플러스가 후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알파 변이도 등장 당시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우두머리였지만은 순식간에 델타 변이가 알파 변이를 능가할 가능성이 생겼다면서 델타 플러스가 제재 추월할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델타 플러스 변이는 현재 11개국 이상에서 168명을 감염시키면서 무서운 속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어제까지 델타 플러스 변이 감염자가 51명 확인되고 사망자는 4명이 나왔습니다. 델타 플러스 변이는 한마디로 변이의 변이인데 전파력이 강한 기존 델타 변이의 특성에 K417N이라고 불리는 돌연 변이까지 갖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델타 플러스는 기존 변이보다 큰 전염력과 백신 무력화 능력을 갖춘 것으로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리 교수는 델타 플러스가 기존 변이와 합쳐졌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가 문제라면서 델타 플러스의 장악을 막는 유일한 길은 집단 면역에 이를 때까지 거리 두기를 준수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백신들 맞으셨죠? 화이자나 모더나의 경우 백신을 맞은 분들은 바이러스가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면역 반응이 우리 몸에서 수년간 계속해서 발동시켜준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오늘 세인트루이스 워싱턴 대학의 엘러버딘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이 학술지 네이처에 게재한 연구 내용을 보도하면서 리보 핵산 백신을 접종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스터 주사가 추가로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또 하나의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단 코로나를 일으키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이의 변이들이 지금의 형태와 매우 달라버릴 만큼 바꿔지지 않아야 하는데 이는 현재 보장할 수 없는 조건입니다. 또 백신 접종 전에 코로나 감염으로부터 회복된 사람은 바이러스가 심하게 변이된다 하더라도 부스터 주사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를 주도한 워싱턴 대학의 엘러버딘 박사는 이 백신으로 생긴 우리의 면역성이 상당히 오래 간다는 좋은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존슨앤존슨에서 나오는 얀센 백신은 한 번 접종으로 끝났는데요. 변이 감염이 나오면서 혹시나 변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더나나 화이자 백신을 한 번 더 맞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너선 라이너 조지 워싱턴 대학 약학대 교수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델타 변이로 인한 질환 예방에 약 90%, 중증과 입원 예방에 95%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라이너 교수는 문제는 얀센 백신이라면서 미국 내 동일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미국에서 이미 1200만 명가량이 얀센 백신을 접종을 했지만 델타 변이 보호 효과를 알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라이너 교수는 CDC가 변이에 대한 얀센 백신의 효력과 이 백신 접종자들이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 답을 내놓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마이클 린 스탠퍼드 대학 교수는 얀센 백신 접종자가 다른 백신을 2차례 맞는 이들보다 덜 보호받는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을 했고, 서스캐처 대학원 라무센 박사는 트위터에서 지난 4월 얀센 백신을 접종을 했지만 이번 주 화이자 백신을 추가로 맞았다고 밝혔습니다. 라무센 박사는 얀센 백신을 접종한 미국인들에게 주치의와 추가 접종 여부를 논의하라고 촉구하면서 예방 접종률이 낮은 지역에 산다면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변이 바이러스도 나오고 아직 접종률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현재 실험적인 백신 사용 승인이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다음 달 4일 미국 독립기념일까지 18세 이상 성인 70%에게 적어도 1회 코로나 백신을 맞추겠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백신 미접종자 중 일부는 현재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백신이 아직 실험적이고 충분한 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척도로 여긴다고 더일은 전했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가 지난달 7일, 지난 1일 전면 사용 승인을 신청했지만 FDA가 어떤 결정을 할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전염성이 높은 델타 변이 확산으로 미접종자의 위험이 커졌다는 점에서 FDA의 조기 승인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화이자는 1억 7천만 회분, 모더나는 1억 3천만 회분 이상의 백신이 접종된 만큼 안전성과 효능에 대해서 신뢰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 인구 가운데 22.7%가 최소 한 차례 이상씩 백신 접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지난 26일 하루 신규 확진 일주일 평균치가 35만 2,800명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19일 기록한 최저치 35만 8,900명을 6,000명 정도 하회한 기록입니다. 3월 하순부터 시작된 인도 폭증세로 지난 4월 28일 82만 5,600명에 달했지만 두 달여 만에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로이터 통신 집계에서 최근 일주일 동안 하루 신규 확진자가 가장 많은 국가는 브라질로서 7만 1,800명이며 인도는 5만 1,000명으로 감소됐습니다. 이어서 콜롬비아가 2만 9,800명, 아르헨티나가 1만 9,200명, 러시아 1만 8,700명 순입니다. 미국은 1만 2,000명 아래까지 떨어졌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까지 1억 8,080만 명이며 총 사망자는 39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백신 접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77억 9천만 명의 전 세계 인구 중 최소한 한 차례 백신 주사를 맞은 사람의 수는 22.7%인 17억 7천만 명에 달했습니다. 10.5%는 백신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4,120만 명의 주사를 맞고 있어서 전 세계에서 매일 1,000명 중 5.3명꼴로 코로나 백신 주사를 맞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주사 총 횟수를 보면 중국이 11억 4천만 회로 가장 많고 미국이 3억 2,100만, 인도 3억 7천만 회로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요즘 기온차가 심하게 나타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100도 이상 오르는 살인적인 더위를 보이고 있는데요. 노약자들은 외출을 삼가하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뉴욕시 일대 최고 기온이 화씨 92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기상청은 앞서 내일 오후 8시까지 뉴욕시 전역에 폭염주의보를 발령을 했습니다. 기상청은 습도가 높고 햇빛에 의해서 기온이 오르면서 체감 온도는 최고 화씨 104도까지 오를 수 있다면서 주민들에게 외출 시 주의할 것과 야외 활동 자제는 물론이고 두통, 피로, 메스꺼움, 어지럼증 등 열사병 증상에 주의할 것을 당부를 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매년 600명 이상이 더위 관련 질환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는 폭염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제부터 도서관, 커뮤니티 센터, 시니어 센터, 시형 아파트 시설 등에서 콜링센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콜링센터 위치와 정보는 뉴욕시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312를 통한 전화 문의도 가능합니다. 기상청은 이번 더위가 30일까지 이어지며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예보된 7월 1일부터는 기온이 화씨 80도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존슨앤존슨 하면은 코로나 백신 얀센을 개발한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마약성 진통제 판매에 문제가 발생을 해서 거액의 합의금을 내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26일 존슨앤존슨이 뉴욕에서 열릴 재판에 앞서서 뉴욕 주정부와 2억 3천만 달러를 내기로 합의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존슨앤존슨은 합의금과 별개로 옥시코돈과 하이드로코돈 등 마약성 진통제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오피오이드로 불리는 마약성 진통제는 아펜과 비슷한 효과를 발휘하고 펜타닐과 코테인 등의 합성 성분으로 만들어집니다. 스스로 환자나 암 환자가 겪는 극심한 통증을 경감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처방되지만은 북미 지역에서는 마약 대용으로 확산을 해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캘리포니아 등 미국의 각지를 비롯해서 3천여 개의 지자체는 마약성 진통제와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약업체와 유통업체들이 중독 부작용을 알리지 않고 지역사회에 마약성 진통제를 판매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각 지자체로부터 존슨앤존슨이 요구받은 합의금 총액은 50억 달러 이상입니다. 앞서 마약성 진통제 옥시콘틴을 제조했던 제약회사 표두 파마는 지난 2019년 최대 100억 달러 규모의 합의안을 받아들인 뒤 파산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코로나 사태 15개월 만에 대형 크루즈 운행이 재개됐지만은 각종 예방 조치에도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크루즈 선사 로열 캐리비안 그룹은 바다의 모험호에서 지난 24일
6세 이하 어린이 승객 2명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판명됐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배는 7박 8일 일정으로 플로리다주 프리포트항에서 바하마를 경유해서 미국으로 복귀 중이었습니다. 확진 청소년 2명은 즉시 격리 조치됐고 이들과 밀접 접촉한 5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했으나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다고 선사 측은 밝혔습니다. 뉴저지주 상하원은 지난 24일 본회의를 열고 464억 달러 규모의 2021-2022 회계년도 주정부 예산안을 승인했습니다. 추의회를 통과한 새 예산안은 부양자녀가 있는 납세자 대상으로 주소득세 최대 500달러를 환급하고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인 홈스테드 리베이트 환급액이 확대됩니다. 연소득이 6만 5천 달러 미만의 가정에는 뉴저지 공립대 학생 대상으로 3, 4학년 수업료가 면제됩니다. 오는 11월부터 뉴저지 조기투표 실시 등의 주요 내용입니다. 예산안은 빌 머피 주지사가 서명하면 7월 1일부터 적용되게 됩니다. 뉴저지 주의회가 경찰 리포트 작성 전 경찰이 보디캠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통과돼서 올해 6월부터 경찰의 과잉 공권력 행사를 막기 위해서 시행되고 있는 보디캠 장착 의무화법은 경찰관들이 최초 사건 리포트를 작성할 당시에 영상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뉴저지주 경찰 노조는 성명을 통해서 현재의 영상 검토 제안은 정확하고 상세한 리포트 작성에 상당한 우려를 주고 있다면서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7월 12일부터 6주 동안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여름 인턴십 프로그램과 리더십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대상은 뉴욕과 뉴저지 커네디컷에 거주하는 10학년에서 1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신청 마감은 7월 5일입니다. 프로그램은 7월 12일부터 6주 동안 진행됩니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참여 학생들은 한인 이민 역사를 배우게 되면서 한인 커뮤니티의 이해를 높이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은 뉴욕 한인회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도 덥고 습도가 높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95도, 섭씨 33도, 밤 최저 기온은 78도, 섭씨 26도로 예상이 됩니다. 수요일도 무더운 날씨 이어져 낮 최고 기온은 95도, 섭씨 33도, 밤 최저 기온은 75도, 섭씨 24도가 되겠습니다. 목요일은 한 차례 소나기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